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셔서 다른 학생들처럼 학원 픽업 지원을 받지를 못했었습니다. 알아보던 중에 천재교육 밀크티를 선택을 하게 됐었습니다. 지필평가랑 수행평가 그리고 수능 대비까지 뭐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길라잡이가 됐었던 거는 밀크티.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 2025학번 장현도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밀크티 브이로그 영상 촬영 이후에 4년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의 공부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이니까요. 이게 간단하게 한 요 정도 찍어보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밀크티를 시작을 했었으니까 이 정도 하고 우상향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셔서 다른 학생들처럼 학원 픽업 지원을 받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광고를 보고 온라인 학습 기기를 이용한 다른 회사 상품으로 6년 동안 공부를 했었는데,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회사는 중고등학교 학습을 지원을 하지 않아서 알아보던 중에 중학교 교과서 중에 천재교육 출판사가 많아서 그래서 천재교육 밀크티를 선택을 하게 됐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초등학교 6년 동안 태블릿을 이용한 자기주도 학습에 익숙해져 있었던지라 꾸준하게 이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고 좀 당연했던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찍 눈을 떠서 학교를 가기 전에 가장 맑은 정신일 때 밀크티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고, 방과 후에는 전교 학생회 활동이랑 체육관에서 초등부 학생들을 지도를 하면서 또 저녁에는 다시 밀크티를 활용해서 복습을 하는 루틴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꾸준하게 진행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휴대해서 틈틈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밀크티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3학년 코로나 시기에 있었던 에피소드인데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전교 부회장이랑 회장을 역임을 하고 또 중학교에 와서도 전교 부회장 활동을 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교 회장 선거에도 도전을 해보게 됐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손으로 하나하나 직접 포스터를 만들고 공약을 세워서 선거 운동을 했었는데, 중학교 회장 선거 때는 코로나19 때문에 등교가 어려워져서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물을 만들고 온라인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전까지와는 또 다른 방식의 선거가 저에게 있어서 대단히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안산시 학생회장단에서 대표로 선출이 되어서 경기도 학생자치회 안산시 대표로 활동도 하고,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에 참여해서 법안 발의나 모의 국회 등의 활동을 했고요. 안산시 교육청에서 개최하는 각종 학생 참여 발표회 행사에 진행자로 섭외가 되는 등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신있고 당당한 현재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인터뷰 섭외가 오자마자 제가 4년 전 영상을 다시 돌려봤었습니다. 그때는 나름 진지하고 멋있게 찍는다고 찍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민망하고 손발도 오그라들었더라고요. 근데 또 그 영상 덕분에 또 주변에 이 영상을 모르는 친구들이 없을 정도로 좀 유명세를 많이 얻었습니다. 오죽하면 이게 중학교 때 찍은 건데도 고등학교 친구들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 덕분에 또 핵인싸가 됐을 뿐만 아니라 밀크티 학습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부를 하는 모습 이외에도 동생이랑 영단어 맞추기 게임으로 라면 끓이기 내기도 해보고, 다양하게 밀크티를 즐기는 모습들이 친구들에게는 되게 흥미롭게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출연한 동생이랑도 또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동생이 저보다 2살 어려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 밀크티 고등학습을 통해서 저랑 같은 루트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이 살짝 떨어지고 2학년부터 이렇게 다시 조금씩 올라가는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자마자 처음으로 치렀던 지필평가 영어 시험에서 최초로 70점대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제 중학교 때부터 영어 시험은 지필이나 논술이나 수행평가, 듣기평가 이런 것들까지 쭉 거의 100점을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70점대 성적을 받고 나니까 그동안의 공부법을 다 부정받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공부는 조금 더 밀도 있고 세밀하게 해야 된다는 거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또 주변에서는 선행이다 뭐다, 지금 벌써 여기까지는 진도가 끝났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바심을 자극하고 압박하는 말들도 많았었는데, 차근차근 놓치는 부분이 없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게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진로를 정하는 과정에서 전공을 무조건 거의 필수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될 텐데, 근데 제가 생각한 전공은 사실 처음부터 고민도 없이 수학교육과였습니다. 저는 수학처럼 끝까지 붙잡고 풀어내다 보면은 답이 딱 명확하게 떨어지는 그런 학문들이 좋았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수학을 또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면, 현도야 너가 알려주니까 막 머리 쏙쏙 들어온다, 이해가 잘 된다 라면서 고맙다고 얘기해주는 친구들 덕분에 또 보람을 느껴서 전공은 사실 그래서 고민 없이 수학교육과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수학교육과라는 목표를 향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꾸준하게 계속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서를 쓰기 전까지는 제가 어떤 전형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필평가랑 수행평가, 생활기록부, 그리고 수능 대비까지 뭐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길라잡이가 됐었던 거는 밀크티 최상위 입시 컨설팅이었는데요. 내신 성적이랑 수능 최저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수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김선홍 선생님께서 잘 도와주셨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흔들리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마음을 또 든든하게 잡아주시면서 끝없이 용기와 희망을 계속 저한테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그때 플랜 A랑 플랜 B를 놓고 어떤 게 최선의 선택일까를 고민하다가 9월 모의고사를 치르고 다소 도전적일 수 있는 플랜 A를 선택해서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총 5개 학교에 수능 최저 조건이 있는 학교장 추천 전형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성균관대에 수능 최저 조건이 없는 탐구 전형으로 총 6개의 원서를 넣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대학교에는 1차만 합격하고, 그리고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까지 해서 총 3.5개 학교에 합격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에 입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진로 설정 시기에 도움을 받았던 것은 밀크티 홈페이지 입시 정보 메뉴에 있는 진로 진학 정보가 되게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이 시기에 본인 전공이나 진로에 대한 목표가 아직 세워지지 않은 친구들이 덜어 있는데요. 보시면 학과나 직업 정보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는 것도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보조 학습 도구 및 수행평가 자료 수집이나 진로 탐색 활동 시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 중에는 내신 성적이 대단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교과 성적으로는 미치지 못해서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하고자 했는데, 이 학년마다 희망하는 진로가 계속 변경이 되면서 일관성 있는 생기부를 만들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각 과목별로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 혹은 적성과 관련해서 과목을 선택하고 활동을 이어가면 생활기록부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잘 녹여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교과융합 프로젝트라고 해서 2개 이상의 과목을 융합해서 연구하고 PPT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활동을 했었는데요. 수학과 과학을 융합해서 수학을 특별히 잘하는 DNA가 있을까? 라는 주제로 연구를 해보고, 또 교육 불평등 현상 분석과 해결 방안 제시라는 주제로 학업 외부의 요인으로 인한 학업 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 학생 금융 상품을 제시해서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복리이자 정기 적금과 대출 상품을 설계하기도 했었습니다. 공부는 또 엉덩이 싸움이라는 말이 있듯이 또 긴 시간 동안 많은 양의 공부를 소화를 해야 되는 수험생들한테는 인내심이랑 지구력이 대단히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또 많은 강의들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몸도 피곤해지고 나른해질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외할머니께서 제 방으로 오셔서 이어폰을 한쪽씩 나눠 끼시면서 밀크티 강의를 같이 들어주셨습니다. 할머니는 강의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같이 있어준다고 하시면서 이 새벽 시간에도 일찍 일어나셔서 제가 졸지 않게 손도 주물러 주시고 등도 쓰다듬어 주시면서 옆에서 함께 계셔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 풀리는 수학 문제가 풀릴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습관이 이런 밀크티 학습 덕분에 생겨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대학교 입학했을 때 그래프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야 뭐 거의 천장 찍었어요. 천장 찍었어요 진짜. 저는 사실 처음부터 이 수학교육과가 있는 학교들 중에서 가장 패기 있고 열정적인 고려대학교를 항상 희망을 했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또 결속력 있는 응원 문화로도 유명하다 보니까 그래서 꼭 고려대학교에 입학해서 에너지 넘치는 학교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제가 고려대학교 재학생이 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너무 벅차고 또 감개무량합니다. 공부를 할 때 있어서
일단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하기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고 밀도 있는 공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학습 플랜을 가지고 시기에 맞춰서 개념을 다지는 기간, 그리고 문제풀이를 하는 기간, 그리고 심화학습을 통해서 난이도 높은 문항에도 대비를 하는 기간 등을 꼼꼼하게 해서 이것들을 다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난 아직 개념조차 정립이 안 됐다, 그러면은 이건 대비가 안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 모의고사 성적이 낮다고 쳐다도 보기 싫다고 덮어놓기보다는 반복적으로 틀리는 문제의 유형들을 파악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다음번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공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대학별로 워낙 다양한 입학 전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해서 시험 외에도 어떤 논술이나 면접 등의 준비를 꼭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저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2025년 입학 후 수학 선생님을 꿈꾸는 고려대학교 학생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명문대학교인 고려대학교에 합격한 순간부터 대우나 반응들이 되게 남달랐던 것 같아요. 특히나 합격 통지서를 받은 직후에 입학식도 안 했는데, 그래서 선후배 간담회를 비롯해서 수강 신청도 일일이 챙겨주시는 선배님들 덕분에 안정적인 소속감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전공의 다른 학교에 진학한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해보면 이런 캠퍼스 생활이나 학교의 전통적인 행사, 그리고 수업 내용에 관한 수준이나 이런 퀄리티들이 확실하게 다르다는 게 좀 느껴집니다.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제가 사랑하는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한테 그저 포기해버리고 마는 학문이 아니라 이 수학이라는 게 즐겁게 술술 풀리는 학문이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중3 현도야. 공부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대외 활동도 여러모로 열심히 하고 있어서 되게 많이 힘들 거야. 그것도 그럴 뿐더러 주변에서 받고 있는 기대들도 많고 시선들도 많고 해서 좀 그런 것들도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계속 스스로 묵묵히 계속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잖아. 그런 마음으로 계속 노력하고 보면은 언젠가 지금의 나처럼 너도 가슴에 K마크 달고 있을 그런 대학생이 되어 있을 거니까, 멋진 사람이 되어 있을 중3의 너를 나는 항상 응원하고 있는다. 화이팅! 언젠가 어떤 글귀를 봤었는데, 전교 1등인 학생한테 뭐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직은 꿈이 없지만 나중에 꿈이 생겼을 때 그걸로 발목 잡히고 싶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꿈이 없어서 공부를 안 한다는 거는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놔버린 하나하나가 결국 입시에 있어서 대단히 치명적인 점으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대단히 힘들고 어렵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서 각자의 꿈을 향해서 잘 달려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또 보고 계신 미래 아기 호랑이 후배님들, 저 찾아오시면 밥약 꼭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수험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